잠깐만요. 혹시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뱃살 빼야지 하면서 바닥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박경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진짜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주 찾아뵙는 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진료실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30년간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60대 이후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생님, 나는 젊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드려요.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 방법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70세인데 어떤 분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즐기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 차이가 단순히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올바른 운동 선택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아무 운동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고 회복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60대 이후 피해야 할 운동하면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 바로 무릎에 충격을 주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무릎 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차를 샀을 때는 타이어가 튼튼해서 어떤 길이든 잘 달리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닳고 얇아집니다. 우리 무릎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마모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손상된 무릎 연골은 절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자, 먼저 무릎 관절에 대해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무릎에는 관절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골의 두께는 보통 2에서 4mm 정도인데 마치 자동차 타이어의 고무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새 타이어는 홈이 깊고 두꺼워서 어떤 길이든 잘 달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고 얇아집니다. 우리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 2%씩 연골이 손실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진료한 김진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남성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40년간 등산을 즐기신 분이었어요. 나는 또래보다 건강하다, 체력이 좋다며 매주 두세 번씩 1000m 이상 높은 산을 오르셨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더니 결국 걷기도 힘들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MRI를 찍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80% 이상 닳아 없어진 상태, 의학적으로 4단계 골관절염이었어요. 이미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었죠. 김진호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등산이 무릎에 미치는 충격을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평지를 걸을 때는 무릎에 체중의 1.5배 정도 하중이 가해집니다. 70kg인 분이라면 약 105kg의 무게가 무릎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오르막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충격이 가해져요. 즉 70kg인 분이 산을 내려올 때마다 350kg의 무게가 무릎 관절을 내리찍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충격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등산할 때마다 보통 3,000에서 5,000보 정도 걷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충격이 반복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여성 박정자님인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셨어요. TV에서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해서 5년간 꾸준히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 안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어요. 검사 결과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고 연골 손상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정자님이 저에게 선생님, 그럼 건강을 위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관절 연골 손상 단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절 연골 손상은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연골 표면이 부드럽지 않고 약간 거칠어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2단계 연골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3단계 연골 손상이 뼈까지 도달한 단계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붓기 시작해요. 4단계 연골이 거의 사라져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는 단계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2단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3, 4단계인 경우가 많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벌써 무릎이 아픈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운동 방법을 바꾸신 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영 또는 수중 운동을 하세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체중의 10% 정도로 줄어들어요. 70kg인 분이라면 무릎이 느끼는 무게가 7kg 정도만 된다는 거죠. 제 환자 중에 이순애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세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는데 수영을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수영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 자전거를 하세요.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체중 부하 없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단, 안장 높이가 중요해요. 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너무 높으면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진호님의 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등산을 중단하시고 대신 수중 걷기와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거의 사라졌고요. 실제로 검사해보니 무릎 주변 근력이 20% 이상 향상되어 있었고 관절 가동 범위도 개선되어 있었어요.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집니다. 젊을 때는 1, 2cm 정도 두께였던 게 노년기에는 3에서 5mm 정도로 얇아져요. 이 지방 패드는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얇아진 상태에서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죠. 제 환자 중에도 맨발 걷기를 한 달 정도 하시다가 족저근막염과 무릎 통증이 동시에 생기신 분이 계셨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운동이에요. 먼저 척추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척추는 총 33개의 척추뼈가 S자 커브를 이루면서 몸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척추뼈 사이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요. 20대에는 디스크 수분 함량이 80% 정도인데 60대가 되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치 스펀지가 말라가는 것과 같아요. 수분이 줄어든 디스크는 탄력을 잃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척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2세 남성 최병호님인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뱃살 빼는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추천하는 걸 보시고 매일 100개씩 3개월간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MRI를 찍어보니 5번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했지만 뱃살은 거의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복부 둘레를 재어보니 운동 전과 1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정확히 측정한 연구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100이라고 하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는 무려 200, 300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상체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동작에서 압력이 최고조에 달해요. 이때 약해진 디스크는 마치 꽉 찬 풍선을 누르는 것처럼 옆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또한 허리 돌리기도 정말 위험해요. 제 환자 중에 김복수님이라는 67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운동 삼아 허리를 좌우로 10번씩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허리가 뻐근할 때 이렇게 하면 시원하다며 2년간 꾸준히 하셨는데 어느 날 허리를 돌리다가 뚝 소리가 나더니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허리 3, 4번 디스크에 파열이 발생했고 추간 공엽착증까지 동반된 상태였어요. 디스크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회전력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마치 전화번호부를 위아래로 누르면 튼튼하지만 비틀면 쉽게 찢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뱃살은 어떻게 빼고 허리 근육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신 운동들입니다.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플랭크는 척추를 중립 위치에서 유지하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복행근, 다혈근, 횡격막, 골반저근. 이 4개 근육을 딥코어라고 하는데 플랭크는 이 근육들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올바른 플랭크 자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몸은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고 팔뚝과 발끝으로 균형을 잡으세요. 팔뚝을 몸 아래에 넣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시작하세요. 손부터 팔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며 복부 힘을 이용해 발끝으로 중심을 잡고 몸을 일으키세요. 엉덩이와 복부는 바닥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몸이 곧게 펴지도록 다리와 둔근,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세요. 힘드신 분은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상체만 하셔도 운동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58세 여성분이 있었는데 플랭크를 매일 30초씩 6개월간 하신 결과 허리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어요. MRI상으로도 척추 주변 근육량이 증가한 게 확인됐죠. 처음에는 10초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진적으로 늘려서 지금은 1분 이상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으로 브릿지는 척추 기립근과 둔근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특히 둔근이 약해지면 허리가 과도하게 활동해서 요통이 생기는데 브릿지로 둔근을 강화하면 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브릿지 자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바닥에 반듯하게 누운 후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대세요. 이때 턱이 들리지는 않았는지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았는지 꼭꼭 체크하세요. 다리는 골반 넓이 11자로 만들어주세요. 2. 숨을 내뱉으면서 발과 팔이 바닥을 밀도록 하면서 치골 쪽으로 꼬리뼈를 밀어주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도록 하세요. 허벅지와 발 안쪽이 평행을 이루도록 하며 손은 골반 아래, 팔은 어깨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엉덩이는 허벅지와 평행할 때까지만 올리도록 하세요. 무릎이 발뒤꿈치 위로 올라오도록 밀어주며 엉덩이와 멀어지도록 하고 꼬리뼈를 무릎 뒤까지 밀어줍니다. 골반은 배꼽 위까지 올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다리의 힘이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올린다는 느낌을 갖고 하시면 되는데 지나치게 허리를 들어 올리거나 척추의 정렬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엉덩이 근육의 지속적인 자극에 집중하여 발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최병호님의 후속 이야기예요. 수술 후 재활 기간에 윗몸 일으키기 대신 플랭크와 브릿지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플랭크 10초도 힘들어 하셨죠. 1개월 후 플랭크 30초 가능, 허리 통증 50% 감소. 3개월 후 플랭크 1분 가능, 일상생활 거의 정상이 되셨고 6개월 후 복부 둘레 5cm 감소, 허리 근력 40% 향상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선생님, 윗몸 일으키기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좋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중에 골프나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회전 스포츠를 할 때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제 환자 중에 골프를 20년간 즐기신 70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티샷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평소 코어 근육 강화를 소홀히 하셨던 게 원인이었죠. 회전 스포츠를 하시려면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15분에서 20분 하세요. 평소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주 3회 이상 하세요. 스윙할 때 무리한 힘 사용하지 마세요. 운동 후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세 번째로 위험한 건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운동 습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헬스장에서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무거운 걸 들거나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어깨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이번에는 어깨 관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깨 관절은 정말 특별해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이에요. 상완골, 견갑골, 쇄골.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어진 관절인데 360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지만 그만큼 불안정하기도 해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회전근개가 어깨를 안정화시키고 정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회전근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힘줄의 탄성도 떨어져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회전근개 파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성 박정우님인데 젊었을 때부터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기셨던 분이에요. 특히 어깨 운동을 좋아하셔서 덤벨을 이용한 오버헤드 프레스를 꾸준히 하셨죠.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근육통이겠지 하고 계속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어서 병원에 오셨죠. MRI를 찍어보니 회전근개 4개 근육 중 3개가 완전 파열되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팔을 들어 올리는 기능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였어요. 혼자 옷 입기, 세수하기, 심지어 숟가락 들기도 어려워졌죠. 어깨는 한번 다치면 정말 회복이 어려워요. 조심하셔야 해요. 머리 위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오버헤드 동작을 분석해보면 팔을 90도 이상 들어 올릴 때 회전근개 힘줄이 견봉뼈와 상완골 사이에 끼이게 돼요. 이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을 하면 힘줄이 마모되고 결국 파열로 이어집니다. 젊을 때는 힘줄이 탄력적이어서 견뎌내지만 50대 이후에는 힘줄이 딱딱해지고 혈액 공급도 줄어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열될 수 있어요. 그럼 어깨 근육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팔과 어깨 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덤벨 없이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안전한 팔과 어깨 근육 강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무거운 덤벨 대신 이런 운동을 해보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예요. 어깨에 과도한 부하 없이 가슴과 어깨 앞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고생하던 65세 여성분이 벽 팔굽혀펴기를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고 어깨 기능도 현저히 개선됐어요. 탄성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어깨 재활의 최고의 운동이에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회전근개 근육을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시는데 마치 겨울 아침에 시동도 안 걸고 차를 급출발시키는 것과 같아요. 엔진이 고장 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기계예요. 자동차도 정기 점검이 필요하고 기름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동 전 5분의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 후 5분의 정리 운동. 딱 10분만 투자해도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무릎에 충격을 주는 등산, 줄넘기, 조깅 대신 수영이나 평지 걷기처럼 관절에 무리가 없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윗몸 일으키기나 허리 돌리기 대신 플랭크나 브릿지로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세요. 세 번째, 무거운 덤벨이나 무리한 운동 대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 운동의 양이 아니에요. 운동의 질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도움됐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게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제 이것만은 반드시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꼭 기대하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